이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라고 13월에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. 13월에 월급을 위해 12월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거.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많이 돌려받는다. 얼마? 115만 5천원 돌려받아요. 혹시 연말정산 잘하는 법 들어봤어요? 흔히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지갑이 훤히 보이잖아요. 유리, 지갑.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 점심값도 비용, 교통비도 비용, 필요경비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줄어들던데, 그래서 필요경비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. 이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라고 13월에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13월에 월급을 위해 12월까지 준비해야 하는 그거. 똑같은 유리지갑이라도 누군 더 많이 받는다는 그거. 미리미리 준비하면 용돈이 달라진다. 오늘의 주제 연말정산입니다.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 알아요? 무한정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자, 아주 쉽게 표현해서 매달 월급 받을 땐 세금 대충 떼고 1년치 월급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그런데 보이시나요?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기납부세액이라는 항목이 보이거든요. 이 금액이 바로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리 공제가 많아도 내가 낸 세금 이상으로는 돌려주지 않겠죠.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. 자,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정산의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입니다. 부양가족 수를 늘려야 한다. 부양가족,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는데요.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만 늘어나도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항목이 많거든요. 그럼 이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알아요? 관계에 따라 나이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,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. 여기에는 종합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, 양도소득금액이 전부 포함되거든요. 그럼 빠지는 건 분리과세 소득은 빠지겠죠.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내 소중한 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관리하셔야 하겠죠.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니까 환매를 미룬다든지, 또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니까 전월세 비율을 조정한다든지. 근데 부양가족 꼭 같이 살아야 할 필요 있어요?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, 장인, 장모님 모두 실제 내가 부양하고 있다면 나의 부양가족이 되겠죠. 챙겨야 합니다. 다만 형제들이 부양가족 경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땐 서로 합의하에 1인만 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 나중에 세금 추징받습니다.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여러 명이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전년도 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경쟁자가 아버지라면 이길 수 없어요. 배우자는 영순이니까. 또 간혹 동생이 부모님을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했다? 상관없습니다. 합의만 잘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. 잘 되기만 한다면. 두 번째, 신용카드도 쓰는 방법이 있다.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많이 돌려받는다?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. 모든 공제에는 한도라는 게 있는 거 알아요?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봐야 한도에 걸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. 자,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먼저 써야 하겠죠. 연봉의 25% 이상. 그 다음 신용카드 공제 한도 얼마예요? 연봉의 20%를 기준으로 하는데 진짜 한도는 이거죠. 300만원. 이때 연봉이 또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250만원, 1억 2천만원을 넘는다. 200만원. 자,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.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우선 신용카드 사용을 25%, 1,000만원까지는 써야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넘어가겠죠. 그 다음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로 30% 공제. 그럼 내 한도는 300만원이니까 얼마? 1,000만원 쓰면 딱 한도에 걸리겠네요. 다음, 이제부터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써야 하겠죠. 이것도 재테크예요. 자,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
내 연봉에 맞는 한도까지 체크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거 전략적으로. 자, 여기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.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 및 공연분에 대해선 기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를 더 부여해주죠. 여기에 또 올해만 한시적으로 작년보다 105% 이상 쓰면 또 추가 한도를 주긴 하거든요. 그래서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다, 마트 가지 말고 시장에 가고 출퇴근도 버스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연금저축 없으면 가입하자. 보통 누가 뭐 좀 가입해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거부감부터 들거든요. 근데 이 연금저축 황금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. 아까 연봉 4천만 원인 사람 신용카드 공제 한도까지 받으면 한 49만 5천 원 받거든요. 이 연금저축 IRP까지 같이 하면 최대 700만 원을 한도로 하는데 얼마? 115만 5천 원 돌려받아요. 이 700만 원 나중에 다 내 돈이거든요. 저축했다고 세금까지 돌려주는데,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, 사회초년생인 분들, 연말정산 황금 많이 받기 어려운데 세금 돌려주는 가장 큰 항목이니까 없다면 올해 안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겠죠. 네 번째입니다. 못 받은 월세 공제도 돌려받을 수 있다. 요즘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간혹 집 계약할 때 집주인이 월세 공제도 받지 말라 하는 계약 종종 있었거든요. 임대소득 드러날까봐. 그럼 우리 착하신 세입자분들은 안 받으시고, 근데 이거 5년만 안 지났으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? 어렵지 않습니다. 확정일자도 상관없긴 한데 다만 전입신고는 해놨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. 또 하나 더, 월세 현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? 홈택스에 계약서만 스캔하면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어서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이건 전입신고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는 거. 마지막 팁입니다. 연말정산으로 비상금을 만들자. 연말정산 이거 꼭 2월에 안 해도 되는 거 알아요? 2월에 안 해도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똑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. 나를 위한 비상금이 필요하다. 5월에 연말정산하면서 월급 계좌가 아닌 나만 아는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는 거. 나만 아는 비상금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유리지갑을 두둑히 채워주는 13월의 월급,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준비된 자만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. 피할 수 없다면 세금 제대로 알고 파헤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텍스파일 구경남이었습니다.